시술에도 트렌드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대세죠, 진짜. 네. 뭐 요새는 아예 뭐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뭐 여기 놔주세요, 뭐 예쁘게 놔주세요,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진짜로. 안녕하세요.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 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고혜림. 김종식입니다. 나이 들면서 눈밑이 퀭해 보이고 팔자주름이 깊어질 때 뭔가 볼륨을 채워야겠다 생각을 하면 흔히 필러를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필러가 인체에 해롭지 않은 히알루론산을 주입한다고 해도 내 몸 물질이 아니니까 꺼려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런 분들에게 본인 콜라겐으로 자연스럽게 볼륨을 채워주는 주베룩 볼륨 시술이 인기인데요. 김 원장님이 요즘 그렇게 주베룩 볼륨을 많이 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들으셨군요. 소문을. 특히 이제 뭐 필러 대신에 뭐 주베룩 볼륨을 찾는 일들이 요새 되게 많아져가지고 이게 시술 트렌드가 참 빨리 변하는구나 하는 걸 요새 좀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컨텐츠를 주베룩 볼륨, 필러에 대해서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원하는 효과에 따라서 어떤 시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고 오늘 컨텐츠 끝까지 보시면 나는 이거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김 원장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자, 도대체 주베룩 볼륨 이게 뭐죠? 네, 주베룩은 뭐 PDLL의 미세 입자에다가 히알루론산을 이렇게 결합한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 자가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뭐 스킨 부스터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어요. 되게 어려운 말이고 스킨 부스터라고 하면 보통 막 유주란처럼 액체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특이하게 주베룩은 좀 가루 형태로 돼 있죠. 그래서 이 가루가 이제 젖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김치나 요구르트 발효시켜서 이제 신맛 나는 게 젖산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운동하고 나면 막 이제 근육이 막 포도당을 사용하고 나서 젖산이 쌓인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젖산을 뭉쳐놓은 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우리 몸에 원래 있는 그런 거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베룩은 싹 다 분해돼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체내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게 이제 특징이죠. 그럼 이 하얀색 가루를 어떻게 피부에 시술하게 되는 건지 시술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피부에 주입하기 위해서는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 주베룩을 뭐 물에 녹여가지고 액체로 만드는 이제 수화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병원마다 용도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넣어서 우리가 주베룩을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수화를 시키고 나서 뭐 손주사를 해서 주사를 넣거나 뭐 인젝터를 사용하거나 뭐 그런 걸로 해서 이제 피부에 주입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그럼 피부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가루가 이게 속이 비어 있는 공처럼 돼 있는 거예요. 뭐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는 이런 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걸 이제 피부에다가 딱 집어 넣어 놓으니까 이제 그 안으로 콜라겐은 차고 그 껍데기는 물로 녹아서 그냥 싹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콜라겐만 얻고 피부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혁신적인 방법이죠. 그 입자의 크기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주베룩과 주베룩 볼륨으로 나누고 있고 이제 주베룩 볼륨이 축구공만큼 이렇게 큰 거라고 치면 주베룩은 야구공처럼 좀 작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주로 입자가 작은 주베룩은 이제 피부 결, 뭐 모공, 잔주름 이렇게 피부 바깥에다가 주로 시술을 하게 되고 주베룩 볼륨은 입자가 크니까 볼륨 효과를 얻기 위해서 좀 더 안쪽에다가 피하 지방층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시술을 하게 되죠. 이해가 잘 되는데 그럼 필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래야 내가 이거 필러를 맞을 건지 아니면 주베룩 볼륨을 맞을 건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필러는 그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 개 묶어서 결합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피부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일종의 이물질 같은 건 거죠. 그만큼의 볼륨이 생기고 주변에 있는 물을 끌어당겨서 볼륨 효과가 지속되고 뭐 살짝의 리프팅 효과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생기고 그 물질이 분해될 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뭐 부위에 따라서 뭐 몇 년씩 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게 되게 장점이 되고 주베룩은 자가 콜라겐을 형성시켜 놔서 그걸로 볼륨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없어지는 이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양의 주입이 좀 필요하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게 되죠. 그럼 필러와 비슷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사용할 때는 주베룩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주베룩 볼륨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름에서도 딱 볼륨이라고 들어있으니까 쓰임을 알 수 있는데 그럼 어떤 사람은 필러를 맞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주베룩 볼륨을 맞아야 되는 건지 이제 김 원장님이 이해하기 쉽게 딱 정해주세요. 필러에 비해서는 조금 더 생소한 시술이니까 이제 주베룩 볼륨에 좀 더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첫 번째로 추천하는 거는 이제 필러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볼륨 때문에 오세요. 옆볼이 꺼졌다, 앞볼이 꺼졌다, 여기가 퀭하다 이렇게 오시는데 필러를 얘기하면 필러는 안 맞고 싶어 이런 분들이 요즘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가장 추천하는 시술이에요. 1번. 주베룩 볼륨으로 한번 먼저 맞아보시고 아 볼륨이 채워지면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거를 한번 약간 필러를 맞기 전에 예행 연습처럼 그렇게 한번 맞아보시는 거를 먼저 추천을 하죠. 한번 맞아보고 자연스럽고 좋으면 아 저는 그냥 이걸로 계속 맞을래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몇 번 맞다 보면 아 근데 좀 너무 빨리 꺼지는 것 같다 이번에는 필러로 맞아보고 싶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제 둘 다 볼륨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도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위는 필러가 더 좋다, 이 부위는 주베룩 볼륨이 더 좋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필러 대신 다 주베룩 볼륨을 넣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코라든지 뭐 이마라든지 뭐 턱, 뭐 관자, 뭐 입술 뭐 이렇게 뭔가 모양을 만들어내고 그 모양을 유지시켜야 되는 부분은 사실 주베룩 볼륨이 필러를 대체하기는 좀 어려워요. 콜라겐이 재생되면 기본적으로는 그냥 뭐 수분감, 볼륨감이 다 좋아지고 뭐 피부가 조금 어려지고 밝아지고 뭐 이런 효과들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유지 기간이 길지 않아도 그냥 콜라겐이 재생되는 효과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효과가 나죠. 제가 이제 주베룩 볼륨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했는데 또 주베룩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신데 요즘 시술 제일 많이 하시는 우리 고 원장님께서 주베룩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살짝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주베룩은 입자가 작아서 볼륨을 채우는 효과를 보기는 사실 좀 힘들어요. 대신에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서 피부 탄력과 잔주름 완화, 뭐 피부깔 개선, 모공 축소, 건조함 같은 것도 개선이 되죠. 이제 이런 다양한 부분에 효과가 있어서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시술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팔방미인 같은 그런 다방면 효과가 있어서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 주베룩 주사도 많이 놓으시죠? 주사를 많이 놓기도 하는데 요새는 좀 미라젯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주베룩을 피부에 주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사를 하기도 하고 뭐 미라젯이나 니드라레프를 사용하기도 해요. 이제 미라젯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 주사를 놓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번 바늘로 찌르다 보니까 통증도 있고 주사 후에 생기는 엠보나 바늘 자국이 짧게는 뭐 2,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까지도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요새 시술 트렌드가 티가 안 나는 시술을 맞아요.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라서 미라젯이나 니드라레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주말에 시술을 하면 그게 다운타임이 적어서 월요일에 출근할 때 이제 거의 티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술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술을 하면 주베룩의 효과뿐만 아니라 그 레이저 자체의 피부 재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시너지를 주죠. 맞아요. 근데 주베룩에 대해서는 차라리 이제 나중에 컨텐츠를 하나 따로 네.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필러나 주베룩 볼륨과 아예 시술 목적이 다르기도 하고 잠깐 이렇게 다루기에는 할 말도 많고 네.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고 원장님한테 또 주베룩 얘기 또 하라고 하면 또 1시간 금방 갑니다. 그만해야 됩니다. 컨텐츠를 하나 다시 만들어 볼게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주베룩 볼륨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러면은 주베룩 볼륨은 시술 간격이나 부작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죠. 뭐 시술 주기는 이제 보통 저는 한 달 간격으로 3번 아니면 뭐 3개월 간격으로 꾸준히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 주베룩 볼륨을 맞고 콜라겐이 형성되는 거는 뭐 개인차가 너무 커요. 사실 맞고 뭐 불편하면 또 맞으시도록 그냥 저는 그렇게 권유를 하는 편이에요. 뭐 늘 그렇듯이 뭐 피부는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마다. 뭐 부작용은 뭐 일반적인 필러랑 비슷한 방법으로 시술하거든요. 뭐 마취 주사 맞을 때 뭐 따끔한 통증, 뭐 캐뉼라가 들어갈 때 좀 불편한 느낌, 그리고 뭐 마취 주사를 놓으니까 거기 그 부분에 살짝 멍이 드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냥 그 정도. 그리고 뭐 주사 시술이니까 뭐 붓기나 뭐 이런 거는 조금 있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결절이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주베룩이 가루로 돼 있어가지고 이 수화라는 과정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화를 충분히 해주면 결절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줄어들기도 하고 주베룩 볼륨은 깊은 데다 넣기 때문에 사실 밖에서는 별 티가 안 나요.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실 거는 아닙니다. 또 주베룩 안에 그 히알루론산 이 생긴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결절인 경우에는 뭐 히알라제로 녹여주거나 뭐 PDLA에서 생기는 결절 같은 경우에는 뭐 고주파 같이 좀 높은 열에서 잘 녹아요. 그래서 높은 열을 통해서 조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필러랑 비교해서 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콜라겐이 형성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효과가 막
뛰어나진 않다 하는 게 그게 첫 번째고, 볼륨 문제에서 이렇게 막 시술을 받았는데 한두 달 지나서 또 맞아야 되고 하는 것들이 좀 불편하다. 자주 맞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조금 올라가는 좀 그런 단점이 좀 있죠. 맞아요. 그래서 필러 효과를 기대하시고 맞으시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볼륨이 너무 많이 감소했다 이런 분들한테는 조베룩 볼륨보다는 좀 필러를 좀 더 맞아요. 권장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잔주름이나 피부결도 개선되는 다양한 효과가 함께 있으니까 자연스러운 볼륨감 정도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만족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확실히 요즘 완전 대세인 거는 사실 맞고, 필러보다도 막 많이 찾으시는 요즘에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필러를 어느 정도만 살짝 밑에만 깔아주고 위에는 주베룩 볼륨을 시술하고 이런 식으로 병합해서 시술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요새는 아예 뭐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뭐 여기 놔주세요, 뭐 예쁘게 놔주세요,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진짜로. 시술에도 트렌드가 있는데 요즘에는 주베룩이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대세죠, 진짜. 네. 주베룩 볼륨과 필러 사이에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시술을 받을지 결정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